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며 죽고 못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정은아, 너 혹시 소개팅 안 할래? 내 남친 절친 있잖아. 그 땡땡 기업 다닌다는. 그 사람이 네 사진 보고는 너 좀 소개해달래. 에? 그 사람이 내 사진을 어떻게 봤어? 저번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가 합석했지. 근데 그 사람이 외롭다면서 나한테 내 친구 소개 좀 해달라잖아. 지금 내 주변에 솔로가 너밖에 더 있냐? 그냥 한번 보여줘봤는데 그 사람이 네가 자기 이상형이래. 순박한 시골 소녀 같다나 뭐라나. 저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순박해 보이기까지 했죠. 다만 제 외모를 순박한 시골 소녀 같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한마디로 촌스럽다는 거잖아요. 제가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긴 합니다. 지금이야 서울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일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저도 어릴 적 농사일 많이 거들어드리고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다 보니 얼굴이 참 많이 까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알게 된 사실은 제 피부가 탄 게 아니라 원래 까맣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제 피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격지심인진 몰라도 시골 출신인 것도 모자라 피부까지 까마니 더 시골 촌년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가 건강미 넘쳐 보이고 시골 소녀 같다며 저를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죠. 나름 제가 이목구비는 예쁜 편이라 인기는 좀 있었기에 남편이 제게 반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형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이 순수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요즘 남자들 자기 입속 따지고 계산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할까요? 그 모습에 끌려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좋은 말만 해주고 항상 제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귀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과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영화 보고 맛집 찾아다니며 즐거운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둘 다 혼기가 찼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그동안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상상 속엔 이미 아이 둘까지 낳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시간 되냐는데? 아, 이번 주 주말에? 저는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재석이 오빠네 부모님이 나 보고 싶다는데? 아유, 그래? 아무래도 너희 만난 기간도 있고 결혼할 때도 됐으니 신부감으로 괜찮은지 한번 보시려나 보다. 얌전한 옷 골라서 잘 차려입고 가서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와. 엄마도 재석이 한번 봐야겠다. 저는 20살 이후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서울에 취업하게 되면서 계속 자취를 해왔거든요. 저는 3남매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저희 집 막내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둘째 오빠와 무려 10살이나 차이 납니다. 저희 엄마가 45에 저를 낳으셨으니 제가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런 딸이 서울에 터를 잡고 살게 되니 부모님 마음이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전화한 날엔 다음 날엔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정말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이 남들 눈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제 나이 20에 엄마 아버지 연세가 65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 상황도 부모님이 전부 알고 계셨죠. 저는 엄마 말씀대로 얌전하게 차려입고 예비 시부모님이 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 출신인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리셨다고 했어요.
전원주택을 제외하고도 아파트가 세 채나 더 있다고 하셨죠. 꽤 알부자에 나름 잘 사는 시댁이었어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니 제가 태도에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교양 있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재석이한테 듣던 대로 참. 시어머니가 첫인사를 하다 말고 뭐가 웃긴지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아, 엄마, 왜 웃어? 우리 정은이 귀여우면 웃음이 절로 나온 거야. 그래. 뭐 너도 참 취향? 뭐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인상이 둥글둥글하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더군요. 아이, 거기 앉아요. 오는데 길이 험하진 않았고, 여기가 외곽지라 도로 정비가 덜 됐어. 나도 내가 운전하면서도 막 멀미가 난다니까. 아유, 배고프다. 아이, 뭐해? 당신 얼른 점심 차리지 않고. 알겠어요. 거참 손님 오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시아버지는 좀 털털해 보이셔서 사람 좋아 보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털털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뭐 아무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자리에 앉아 두 분의 질문을 받게 되었죠. 회사가 땡땡이라던데 맞아요? 거기는 연봉이 얼마 정도 하나? 제가 지금 연봉 5,200 정도 돼요. 아마 남자 사원들은 좀 더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럼 우리 재석이랑 비슷하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어머나, 그 고된 일을. 참 대단한 일 하시네. 그럼 땅도 꽤 많이 갖고 계시겠네?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요. 왜 몰라, 자식이. 부모 재산 대략은 알고 있어야지. 정은이가 집에서 막내라고 했나? 위로는 오빠 둘이 있고? 네. 오빠들은 뭐하고? 큰오빠는 농사 짓고 둘째 오빠는 과수원해요. 어머, 완전 농사꾼 집안이었네. 걔 중에 정은 양이 제일 잘 된 케이스인가 보다. 뭐 그러니 내 아들이 마음에 들어한 걸 거고. 이건 뭐 완전 개천에서 용났네. 네? 아닌데. 사실 저희 오빠들 돈 엄청 잘 벌어요. 큰오빠는 쌀농사 지어서 인터넷이다 뭐다 파는데 수익이 억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 오빠는 과수원하면서 야채나 과일로 즙을 만들어 국내와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오빠는 큰 오빠보다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연봉 고작 5,200은 오빠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아, 이거 TV 좀 들어봐. 골프할 시간이야. 아유, 당신 좀. 아니, 지금 며느리 면접 중인데 골프 보게 생겼어요? 하여간 주책 바가지야. 저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골프 채널 틀라고 한 것도 신기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면접 본다는 말이 더 귀에 내리꽂혔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온 것과는 첫인상이 꽤나 달랐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교사 출신이어서 굉장히 교양이 있고 박학다식할 거라 생각해서 긴장을 했는데 제 내면보다는 오히려 저희 집 재산만 들여다보셨어요. 이제 우리 정은이 데려다 줘야겠다. 엄마, 아빠,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아유, 우리 정은 양은 좋겠네. 네? 뭐가요?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여서. 네. 그래요. 살펴가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배웅해 주셨지만 미묘하게 절 싫어하시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희가 갈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잘 가라면서 소파로 가시더니 TV부터 켜셨고요. 대접받지 못하고 나온 기분이 들어서 서운했습니다. 남편에게 부모님이 혹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며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갔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이 사람 착하고 순수해 보인다며 좋아하셨어요. 재석이가 널 많이 좋아하긴 하나 보다.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엄마는 너보다 널 더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여자는 그래야 더 잘 사는 법이야. 근데 아빠는 잘 모르겠다. 이 허허실실거리니 사람이야 좋아 보인다만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여. 뭐 아직 한 번밖에 못 봐서 이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찬찬히 잘 봐라.
정말 괜찮은 놈인지. 너가 좋으면 뭐 우리야 시집 보내기야 하겠지만 말이다.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빨리 결혼했으면 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일찌감치 부모랑 떨어져 지내서 제가 살림을 많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걱정 마세요. 살림이야 하다 보면 늘겠죠. 그보다 저는 좀 놀랐네요. 네? 뭐가 말씀이세요? 정은이가 늦둥이 막내딸이란 말을 듣긴 했는데 처음에 오시는 거 보고 정은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늘 나오시는 줄 알았네요. 두 분이 금슬이 좋긴 좋으신가 봐요. 반백살 나이에 정은이 낳은 거 보면요. 저희 엄마 아빠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당신 농담도 얇게 이 사람아. 상견례에서 뭔 그런 농담을 해. 아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돈 정력이 보통이 아니신가 봅니다. 유기농만 드셔서 그런가? 저도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늦은 나이에 늑둥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엄마와 아빠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당황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셨죠. 그나저나 애들 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애들 집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뭐 제가 투자로 여기저기 아파트도 있고 하긴 한데 사실 제가 큰아들 장가 보낼 때도 일부러 집 안 해줬습니다. 애들 처음 시작부터 해줘 버릇하면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고 버릇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우리 큰애도 며느리 애랑 둘이 집장만 하겠다고 열심히 모으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보기 좋답니다. 그럼 애들 신혼집에 전혀 안 보태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제 교육 철학 때문에라도 보태줄 수가 없네요. 자립심을 먼저 길러줘야죠. 그러시군요. 저희는 아이들 자리 잡을 때 적게나마 보태려고 했는데 그럼 저도 사부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보태주시려고요? 사돈댁이 뼈 빠지게 농사 지으셔서 번 돈인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그냥 넣어두세요. 차라리 그 돈은 예단할 때 예단비로 주시면 좋겠네요. 예단비요? 예, 제가 우리 아들 이렇게 귀하게 키워놨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아유, 그나저나 우리 재석이한테 시집 오는 정은이는 정말 좋겠네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정말 잘생겼잖아요. 제가 다 부럽습니다. 그렇긴 하지. 재석이가 날 닮아서 좀 잘생겼어. 세아가 너는 로또 맞은 거다. 저희 딸도 미모는 어디 하나 안 빠지죠. 그렇게 따지면 재석군도 정말 장가 잘 가는 거네요. 엄마 말에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 걸 보았어요. 아빠는 기싸움하는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서둘러 자리를 일어서자고 하셨죠. 그냥 선남선녀라고 해둡시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으며 상의하도록 하죠. 그렇게 헤어지며 식당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시골 사람 치고는 하얀 편이네. 너가 너네 엄마 얼굴보다 못하다 얘. 하여간 내 아들이 너 좋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그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쓱 지나가시는데 사람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장모님 예쁘다고 칭찬하신 건데 뭘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들어. 너 원래 이렇게 예민한 애였어? 아무래도 우리 색시가 결혼 앞두고 예민해진 것 같네. 그런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마.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서로 예단 예물 챙기고 보내는 게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엄마는 예단비를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하셨어요. 나는 너 결혼할 때 단돈 몇 억이라도 집값에 보태려고 했는데 너희 시어머니가 교육 철학 어쩌고 하셔서 그건 네 앞으로 나중에 따로 챙겨줄게. 그나저나 예단비는 얼마나 하면 되려나? 형편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맞추면 되지. 내 귀한 딸 데려가면서 집도 안 해준다는데 그냥 돈 1,000만 원 넣어서 보내. 당신 말에 가시가 있네요. 왜요? 정은이 보내려니 서운해서 그래요? 아니면 사위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정은이가 좋다는데. 그리고 그 사돈댁 말이야. 아이, 가만 보면 은근 우리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지. 에휴, 땅 다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무시 안 당하려나? 아니, 서울 사람들 그놈의 서울 부심은, 에휴. 아빠, 나 아빠 속상하지 않게 보란 듯이 잘 살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는 속상해하는 아빠 마음을 달래드렸어요. 엄마는 예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고 예물도 남편 시계와 시어머니 명품 가방까지 요즘 스타일로 빵빵하게 전부 준비해 주셨어요. 시골 사는 부모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엄마가 신경 많이 써주신 거였죠. 그리고 남편 쪽에서 준비한 함이 들어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함 속에는 혼서지와 오곡 주머니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보통은 봉채비와 예물, 꾸민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남편 쪽에 보낸 예단비는 물론이고 예물들도 꽤 값비싼 것들로 준비했기에 함가방을 열어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 혹시 가방 2개 준비했나? 예? 아니요. 왜요, 장인어른? 아이, 뭐 잘못됐나요? 아, 혹시 뭐 놓고 온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2번이나 확인해 주셨어요. 다 들고 온 거 맞는데요. 그렇구만. 그래. 한 가방 들고 오느라 애썼을 텐데 그만 가보게. 그렇게 부잣집 티 팍팍 내는 시댁에서 정작 제 예물과 봉채비는 일절 안 해주신 거였어요. 그 흔한 커플링조차도요. 오빠, 내 예물은 준비 안 한 거야? 전에 오빠가 내 거 직접 골라서 해준다고 했잖아. 아, 그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물 해봤자 어차피 결혼하면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 돈 아껴뒀다가 집 구할 때 보태는 게 100번 낫다고 하시길래 난 정훈이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했지. 아, 혹시 많이 서운했어? 아,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종로에 다녀오자. 예물 알아보러. 됐어. 이미 함가방 다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예물이야? 근데 봉채비는? 봉채비도 집값에 보태는 게 좋다고 해서. 뭐? 아니, 보태도 내가 받고 나서 보태면 되는 거지. 오빠네 되게 어이없는 거 알아? 에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렇게 입 싹 닦는 게 어딨어? 나 완전 사기당한 기분인 거 알아? 야, 박정은, 너 말 함부로 할래? 우리 엄마는 한 가방 준비한다고 신경 쓰신 건데 넌 사람 성의를 뭘로 보고 입을 닦았네, 사기네 그딴 소리를 하냐? 너 혹시 나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신경을 써? 도대체 어디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신경 썼다는 걸 눈치채야 하는데. 아, 몰라. 나 집에 들어갈게. 그만 가봐. 정은아, 왜 그래? 우리 결혼 며칠이나 남았다고. 아이, 원래 결혼 전에 커플들이 많이 싸운다더니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난 그저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재테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리고 엄마가 옛날부터 검소하게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함부로 비싼 물건 안 사시고 돈 되는 물건만 사시거든. 아파트나 땅이나 뭐 그런 거. 그래서 일부러 우리 시작할 때 풍족하게 안 해주시는 거야. 나 어릴 때 자랄 때도 우리 집이 부자인지도 모르고 컸어. 엄마가 워낙 아끼고 사셔서 그 덕에 지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사시는 거지만. 그런데 그게 널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아유,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줘.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응? 제가 너무 속물 같은 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해는 안 갔지만 스스로 이렇게 납득시켰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어차피 돈 모아서 집 사야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시부모님도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결론 짓긴 했지만 한 번씩 화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편의 애절한 모습 때문에라도 이번 일은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침대에 자려고 누웠다가 시어머니 전화에 일어났죠. 정은아, 함가방 잘 받았니? 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신경 써서 준비했다. 니네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지? 아, 네. 그래. 그럼 결혼식 날 보자꾸나. 그동안 피부 관리 잘하고 미백크림 잘 발라라. 너 요새 더 까매진 것 같더라고. 햇빛 가리고 다니고 신경 좀 써라. 신부는 나처럼 화사하게 밝아야 빛이 나는 법이야.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의 발길질로 이불을 수천 대 때리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예비시댁에 너무 못 챙겨받은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네요. 저는 어찌저찌 결혼식을 잘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저를 왕비 대접해줘서 마음 편하게 잘 쉬다 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친정에 들렸다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댁 갖다 드리라고 비싼 한우를 챙겨주셨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부모님이 갖다 드리라고 챙겨주셨어요. 고기만? 이 많은 양을 누가 다 먹으라고? 엄마는 많아도 불만이야. 아, 이거 비싼 거야. 빨리 냉장고에 넣어. 아유, 냉장고에 자리 없어서 그래. 센스가 없네. 분명 저희 부모님께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시어머니께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고 가라며 남편이 쓰던 방에 이불을 깔아주셨어요. 시어머니 댁과 고작 10분 거리라 자고 가는 것도 웃기고 싫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을 기웃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남자가 어딜 들어와? 어서 나가. 가서 아빠랑 동물농장이나 봐라. 이거 봐라. 저 새가 사람 몸에서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캬, 저거 참 신기하다. 진짜네. 와, 신기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거실로 내쫓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고로 주방 일은 여자끼리 하는 거야. 남자 불러버릇하면 못 써. 시어머니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웃어 보이기만 하고 대답은 안 했어요. 그저 앞에 놓인 설거지 한 트럭만 죽어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으로 뭐가 철퍽하고 튀어들어왔어요. 아차가! 뒤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놓인 설거지통에 숟가락을 휙 하고 던졌고 그 바람에 물이 튀어 제 옷과 눈에 튄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화장실로 쏙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교사 출신이라더니 출신치고는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 같았어요. 설거지를 다 마쳐갈 쯤 시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갈 듯이 채비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옷을 차려 입으셨어요. 어머님, 어디 나가시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아들, 백화점 가자. 엄마 가방 하나 사줘. 너무나 뜬금없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속으로 응? 이러고 있었어요. 무슨 가방?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이제 엄마랑 놀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가기 전에 엄마 가방 하나 사줘야지. 엄마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안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나는 골프화 사주라. 신발 바꿀 때 됐어. 아니, 다들 왜 나한테 사달라고 해? 나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뭐해? 옷 입어 나가게.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손에 양팔을 붙잡힌 채로 강제로 백화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도 불이 나게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옷을 주워 입고는 따라 나섰죠. 어머님, 같이 가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시어머니는 걸음을 더 재촉하셨어요. 뭐야, 날 놓고 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양팔을 힘껏 흔들며 더 빨리 쫓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차에 타셨을 때 닫힌 문 안쪽에서 분명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뭐해? 빨리 출발해. 저는 보란듯이 차문을 열고 얼른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설마 저 놓고 가시기라도 하시려던 건 아니죠? 이때부터 저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마누라도 당연히 데려가야지. 근데 자기 진짜 달리기 빠르다.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역시 들판에서 뛰던 가닥이 있나 봐. 역시 멋져. 남편의 팔불출 같은 모습에 뒤에서 시어머니의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껐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제 것인 양 팔짱을 꽉 끼고 남편을 이 매장 저 매장 끌고 다녔습니다. 절대로 제게 남편의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대신 시아버지 팔짱을 꽉 끼고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발 매장 이쪽이에요. 저랑 같이 보러 가요. 시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살가운 며느리가 어색한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도 골프화 매장에 도착하자 금세 사라졌어요. 이야, 이거 멋있다. 어떠냐? 나 잘 어울리냐? 네, 아버님, 골프 선수 같으세요.
저는 아버님 비위를 한껏 맞춰드린 다음 가방 매장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리고 간 바람에 두 사람과 헤어져 아버님 골프화는 결국 직접 계산하셔야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한번 매볼까요? 그래, 매봐라. 아따, 뭐 어쩌부려. 우리 새아가가 키가 커서 그런가 모델 같으네. 그쵸. 아버님, 저 이거로 고를게요. 아? 시아버지는 눈을 껌뻑이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걸 왜 자기가 계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셨죠. 저는 그곳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점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신데 너무 멋지시죠? 며느리한테 가방 사주시는 시아버지 보셨어요? 아마 드물걸요. 우리 아버님 외모도 멋지신데 성격도 완전 미남이세요. 너무 부럽네요. 저도 고객님 같은 분이 시아버지면 10번도 더 결혼하겠어요. 너무 멋지시네요. 이 가방으로 계산해드릴까요? 아이, 일시불로 부탁합니다. 일시불까지. 아버님, 정말 화끈하세요.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제 어깨가 막 올라가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 택도 전부 떼버리고 바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팔짱을 끼고 명품 가방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을 딱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어깨에도 가방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너 그게 뭐냐? 이거요? 가방이요. 누가 가방인 줄 몰라서 그러니? 네가 산 거야? 이거 내가 사줬어. 내가 며느리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안 그래, 우리 며느리? 네,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최고세요. 어이, 자기 땡 잡았네. 잘했어. 엄마는 내가 사드리고 아빠는 며느리 사주고 우리 가족 진짜 너무 보기 좋다. 안 그래요? 아유, 나 장가 잘 갔지? 이게 네가 장가 잘 간 거야? 제가 시집 잘 온 거지? 으유.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께 가방 얼마짜리 사준 거냐고 계속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어머님, 함가방에 예물이 안 들어있어서 좀 속상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더 잘할게요.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허벅지를 꼬집었는지 시아버지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남편 말로는 사치 안 부리는 시어머니였는데 대체 이날 왜 갑자기 가방을 사달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길을 누르려는 속셈이라고요. 결혼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시댁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남편이 결혼 후 많이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저보다 더 많이 해주고 퇴근 후엔 제 발도 씻겨주고 참 잘해줬습니다. 자상하기로는 정말 1등 신랑감이었죠. 결혼 후 2주 정도 흘렀을 무렵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제가 사는 신혼집에 오셨어요. 그날 집들이를 한다고 시부모님과 부모님을 함께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우리 시부모님이 참 무난한 분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셨어요. 사돈, 우리 아들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잘생겼죠? 특히 이마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얘가 지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어요. 그쵸? 도대체 자기 아들 잘생겼냐는 질문을 몇 번을 하는 건지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대꾸해주기 힘들어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 엄마가 아무리 맞다 그렇다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안 차시는 건지 자기 마음에 쏙 들 때까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희 남편 외모가 준수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평범 아니면 평범 이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나중엔 듣던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왜 사람 외모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뭐라고 했네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좀 조용해지셨어요. 점심은 제가 집에서 차린 음식으로 대접해드렸어요. 엄마 아빠는 맛있다며 음식 솜씨 좋다고 칭찬 일색이셨어요. 저도 음식 차린 보람을 느끼며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맛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다, 수고했다 한마디 없으시고 식사하는 동안 잔심부름만 수십 번은 시키셨습니다. 며느리의 고충이려니 하고 말았어요.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빠가 물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빠, 제가 떠다 드릴게요. 컵만 줘. 아빠가 더 먹을게. 아빠, 무슨 약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별거 아니야. 위험약이야. 나 결혼 전에 멀쩡하셨잖아요. 너희 아빠 신경성 위험이야. 요즘 농번기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느라 신경 썼더니 위험이 다 생기셨네. 아빠도 이제 농사일 그만하세요.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어요.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마. 사돈,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위험약이에요. 사돈이 술을 즐기시나 보네요. 안 그래도 아까 뵐 때 코가 빨가셔서 좀 걱정했는데. 술이라뇨. 저 사람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건 줄 알고 걱정했어요. 우리 아들 장가 잘못 보낸 줄 알고. 시어머니의 경우 없는 말에 아빠는 죄 없는 코만 쓸어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코가. 이런 건 농사일 하느라 햇빛에 그을려서 그렇습니다. 농사일이 다 그렇죠, 뭐. 그럼 다행이고요. 사돈에게 알코올 중독이냐고 묻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은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히려 시아버지가 낮술을 많이 드셔서 해롱거리시다가 안방 침대에 누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다 보니 시간은 흘러 저녁 먹을 시간대가 되어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집에 가시려면 기차 타고 오래 가셔야 해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빠,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 아빠는 엄마랑 집에 가는 길에 간단히 먹으면 돼. 가다가 어디서 드시려고요? 출발하시기 전에 드시고 가는 게 낫죠. 네, 장인어른. 식사하고 출발하세요. 이 동네에 맛있는 오리고기집 있는데 오리고기 어떠세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 대답하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돈 쓰지 마라. 멀리 가셔야 해서 저녁 드시고 가셔야 돼요. 외식 자주 해버릇하면 못 써. 오리고기가 한두 푼이니? 시어머니 말씀에 저희 부모님 민망해서 아무 대꾸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불쑥 나타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주무시고 일어나신 모양이었어요. 낙지볶음 먹자. 저기 잘하는 집 있어. 원래 시아버지께서 아기는 없으신 것 같은데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십니다. 뭐랄까 나쁜 의도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신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아버님이 대뜸 낙지볶음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아버님, 낙지볶음 매워서 못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눈치껏 안 매운 곳에 가자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급발진 하시는 겁니다. 낙지볶음 먹으러 가. 자, 나가자 나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분위기 맞춰드리려고 결국 낙지볶음집으로 향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원래 매운 거 못 드세요. 게다가 아빠는 위험약까지 드시는 중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뻔히 아빠가 위험약 드시는 걸 봐놓고도 무슨 생각인지 낙지볶음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맛집으로 정평이 난 곳인지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식당도 어찌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지볶음 메뉴를 시키고서 저는 부모님이 드실 만한 게 뭐 없을까 하고 메뉴판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 돈가스랑 칼국수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엄마, 돈가스나 칼국수 드실래요? 그럴까? 당신 돈가스 드실래요? 나는. 그만 시켜라. 여기 메뉴판 가져가 주세요. 아빠가 대답도 하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메뉴판을 앞에 서 있던 직원에게 줘버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혹시 매운 건 못 드시나? 여기 낙지볶음이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가 시킨 메뉴는 빨리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낙지볶음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셨습니다. 허겁지겁 어찌나 입속에 밥 떠넣기 바쁜지 보고 있는 제가 다 숨이 차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 괜찮죠? 하나도 안 맵죠? 그래놓고는 시어머니는 연신 물을 마셔대더군요. 낙지볶음이 안 매우면 그게 어디 낙지볶음이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은 땀을 뻘뻘 흘려대며 낙지볶음을 먹었고 시아버지는 물수건으로 계속 얼굴을 닦아내셨습니다.
저희 아빠랑 엄마는 밥과 반찬들 위주로 드시고 낙지볶음은 조금씩만 건져 드셨어요. 밥 먹는 내내 속상했네요. 나중에 엄마 말을 들어보니 그날 아빠가 배탈이 나셔서 가는 내내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를 닮아 눈치가 좀 없는 편입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걸 전혀 이해 못하더라고요. 결혼 3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임신했다고 명절에 배려해주고 그런 것 일절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상 다 차리고 명절 제사 음식 다 했어요.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아, 개장했다. 밥 먹으러 와. 네, 어머니. 이따가 남편 퇴근하면 같이 갈까요? 아니, 그럴 것 없어. 너 먼저 지금 와라. 분명히 시어머니가 게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는데 속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꽃게가 집게를 들고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갑다고 인사하는 꽃게를 가차없이 토막을 내어 빨간 양념장을 묻혀서 게장을 담갔습니다. 게장이 맛있었는지 시아버지는 맛있다며 얼굴에 한바꽃을 피우셨어요. 저는 뻐근한 허리를 겨우 펴고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꽃게 4마리를 뚝딱 해치우신 뒤 정신이 좀 드셨는지 제 얼굴을 보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신지 제게 조리원 알아봤냐며 조리원비를 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조리원비는 내가 해주마. 저는 게장 담근 보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시더군요. 됐어. 지들이 알아서 하긴 냅둬요. 아, 왜? 첫째 때도 해줬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옆구리를 푹 찌르시더라고요. 기분이 언짢아지려는 그 순간 눈치 없는 남편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게장이 맛있다며 시아버지와 똑같은 얼굴로 게장을 뚝딱 해치우고는 배 아프다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에 있던 제게 쪼르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 너 조리 못 해준다. 너네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어머님, 그 말씀하시려고 어머님 아들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에구, 저희 엄마 디스크에 무릎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돼요. 어머님이 해주실 것 아니면 그냥 아예 물어보지 마세요. 너 말에 가시가 있다? 그리고 막말로 자기 딸 조리는 엄마가 해줘야지. 네 형님도 그렇게 했어. 거기는 수진이네 아빠가 돈 1,000만 원 보내줬다더라. 너희 아빠는 얼마 준다고 하디? 아,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우리 새언니 임신했을 때 사돈 어르신이 조리해준다는 거 한사코 말리시던데. 왜 말려? 저희 엄마가 해주신다고요. 귀한 딸 시집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손자 낳아주는 며느리 고맙다고 저희 엄마가 조리해주신다고요. 새언니 아기 낳고 1,000만 원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잘했다고요. 어머님은 저 얼마 주실 거예요? 당연히 저희 아빠보다는 더 챙겨주실 거죠? 어머님 집이 새 채인데 그 정도 뭐 과자값이잖아요. 시어머니 제가 이런 반격할 줄은 꿈에도 모르셨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썩으셨더라고요. 그러게 왜 저희 부모님 들먹이면서 돈 얼마 준다고 했냐고 물으셨냐고요.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길래 얼른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4개월 후에 저는 출산하게 되었어요. 제왕절개로 출산해서 입원일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걱정된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셨어요. 하필 바쁜 농번기에 아이를 낳아서 부모님이 시간 빼서 오시느라 무지 애먹으셨죠. 퇴원하자마자 조리원에 입소하니 부모님이 도착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이 아기 보고 예쁘다며 오랜 시간 차 타고 온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저 어릴 때 생각난다며 가슴이 뭉클하셨는지 눈가에 눈물도 좀 고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하셨어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 딸바보라는 말이 없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를 안고 허허실실 웃으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친구분들이 동네 바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머리도 매일 빗겨주시고 머리도 직접 묶어주셨어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머리를 예쁘고 단정하게 잘 묶으셨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왔다가 아빠표 머리를 하고 모두 집에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많이 늙으셔서 얼굴에 검버섯도 피시고 주름도 많아진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70 넘은 나이에 농사일 하신다고 고생하는 모습도 보기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빠는 한창 바쁠 때 급하게 일 마무리하고 오시느라 빗질도 제대로 못하고 오셨는지 뒷머리가 꾹 눌려 있었어요. 아마 모자 쓰고 일하시다가 손녀딸 보러 온다고 급하게 세수만 하고 옷만 갈아입고 오신 듯 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아기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시부모님의 등장에 아빠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보통 이러면 거절할 법도 한데 저희 시부모님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바닥에 앉아 계신데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발끝이 저희 엄마 아빠 얼굴 쪽에 향해 있었죠. 저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보였어요. 아기를 요리조리 보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널 닮아가네. 딸이 엄마 닮으면 예뻐서 좋죠. 너 아들 낳으면 축하금 주려고 했는데 딸이라서 안 되겠다. 그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어 보였고요. 사돈끼리 말씀 나누실 생각은 없으신지 핸드폰으로 골프 중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은 그거 좀 꺼요. 오늘 중요한 경기라서 안 돼. 아유, 그럼 집에 가서 마저 보든가. 우리는 집에 잠깐 갔다 오마. 올 때 도시락 좀 싸올게. 도시락이요? 괜찮아요. 나물이랑 고기 좀 해서 싸와야겠다. 정말 괜찮은데? 너 말고 우리 아들 먹일 거야. 너는 조리원에서 밥 주잖니.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시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너희 시어머니 친구 많니? 아니, 없어. 왜? 그러게 생겼다. 너희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저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너 기분 상하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 너는 네 아기랑 네 몸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는 제가 안쓰러우신지 제 머리와 볼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빠는 먼 길 오느라 힘드셨는지 많이 피곤해 하시더군요. 아빠, 여기 좀 누우세요. 한숨 주무세요. 난 괜찮아. 너 얼른 누워서 쉬어. 아빠 이따가 집에 가려면 힘들어. 얼른 한숨 주무셔. 아빠 안 졸려. 괜찮아. 그럼 잠깐 허리만 좀 펴고 누워 계세요. 그래. 알았다. 아빠는 바닥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엄마, 아빠 머리 염색 좀 해줘야겠다. 온통 흰색이네. 요새 너희 아빠 일한다고 바빠서 그렇지. 그럼 그냥 서울 오지 말지. 힘들게 왜 왔어? 너희 아빠가 밤을 새서 일하는 한이 있어도 너가 낳은 딸 보러 온다는데 무슨 수로 말려. 엄마도 요 꼬물이 보고 싶었고. 이제 진짜 두 분 일 쉬셨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도 많고 두 분한테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린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아빠는 그렇게 1시간을 곤히 주무시고 일어나셨고 한참을 있다가 시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남편 주라며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양가 어른들 저녁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동서네가 퇴근하고 아기를 보러 왔더라고요. 아기 좀 보고 출산 축하를 해주고 나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밥은 먹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형님이 아직 안 먹었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넌 너네 식구들이랑 밥 먹어라.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좀 민망해하시며 나가서 두 분이 드시고 올 테니 저랑 남편은 조리원 안에서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식사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30분 만에 금방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드시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냥 요 밑에 국수집 있더라고. 거기서 한 그릇 먹고 왔어. 요 밑에 4,000원짜리 잔치국수? 맛있는 거 싸드시지. 겨우 국수가 뭐야. 속상하게. 왜? 마음만 좋더만. 얼른 먹고 우리 정훈이 얼굴 좀 더 보고 가는 게 아빠는 더 좋아. 저를 더 오래 보겠다고 일부러 멀리 가시지도 않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를 후루룩 드시고 오신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은 남편 먹으라고 빵이랑 이것저것 사오셨더라고요. 부모님은 시부모님들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가신다고 기다리시는데 시부모님이 당초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켜 어디쯤이신지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노래방이시라는데 형네랑 같이 노래방 갔대. 아빠가 노래 한 곡 하신다고 해서. 치사하게 자기들끼리만 가냐? 나도 데려가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네 부모님은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먼 지방에서 와 계시면 인사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셔야지. 노래방이 웬 말이냐고. 아이, 그런가? 아이, 뭐. 우리 아빠 워낙 기분파잖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부모님은 제게 성질 부리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0분만 더 기다리시다가 가신다고 하셨죠. 결국 그 30분이 지나도 시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아빠 가볼 테니까 몸조리 잘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아빠가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 괜찮아. 돈 안 줘도 돼. 너도 아빠가 옆에 없어서 사주고 싶어도 바로 사줄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주는 거다. 아기 예쁘게 잘 키워라. 아빠 엄마와 헤어질 시간이 되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기를 낳아서 더 부모님이 그립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건물 1층까지만 바래다 드린다며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너편 상가 건물에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커피숍에 앉아 자기들끼리 수다 떨며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아빠 차 시간 몇 시냐고 물어봐서 언제 가시는지 아시면서 저러고 계신 걸 보니 복장이 터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그걸 보셨어요. 민망해하는 아빠를 보고 엄마는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속상해하는 눈치였죠. 아빠가 가는 걸 시어머니도 보시더군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는 저희 아빠가 다 가는 걸 보시고는 나중에 조리원 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속상해서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더니 눈이 부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가 피식 웃고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 잘해줄 생각을 접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조리원에서 2주간 지내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제가 걱정된다며 엄마더러 저희 집에 일주일 가서 봐주라고 하셨나 봐요. 엄마, 허리도 아프다면서. 나 정말 괜찮아. 안 오셔도 됐는데. 엄마가 내 딸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애기 목욕시켜야지. 아기 욕조 어딨니? 엄마는 요즘 부쩍 허리가 안 좋아져서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딸 보러 오겠다고 올라오신 거였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아기 보러 온다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앉았다가 일어나시며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지 아파하는 소리를 좀 내셨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남편이 장모님 괜찮으시냐고 부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갑자기 어지럽다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좀 부축해달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빈혈도 없고 기립성 저혈압도 없어요. 건강체질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니 남편이 놀라 저희 엄마 팔을 놓고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대신 엄마 팔을 잡아드렸어요.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모녀만의 눈빛 사인을 보내며 서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정말 많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미 신경이 눌려 있어서 통증이 심하셨을 거예요. 이 신경이 붙어버리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겁니다. 시술로는 어렵고 하루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결국 저희 엄마 저희 집에 머무르시며 수술 받으셨어요. 우리 딸 도와주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가 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더 중요하지. 그래도 서울 온 김에 잘한다는 의사한테 수술 받아서 다행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내가 한서방 보기 미안하네. 장모가 애 낳은 집에 와서 이러고 누워있어서. 한서방은 신경 쓰지 마. 이런 걸로 눈치 주고 그런 사람 아니야. 좀 생각이 짧고 충동적이어서 그렇지.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좋게 보면 눈치 안 보고 편히 계시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무신경하게 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출퇴근할 때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데 문 밖에서 나 간다, 문 앞에서 나 왔어 이게 다였죠. 시부모님도 엄마가 수술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계신 동안 한 번도 괜찮냐, 몸은 좀 어떠냐 따위에 인사말조차 없었습니다.
인정 없는 시댁 모습에 저도 정을 확 떼버렸죠. 아참, 한번 연락이 왔었네요. 너네 엄마 아직도 집에 안 갔니? 하고요. 엄마는 잘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 조언대로 저도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보니까 형수랑 엄마랑 팔짱 끼고 가더라. 얼마나 보기 좋아. 고부간에 다정하게 팔짱 끼고 다니고. 당신도 좀 엄마한테 살갑게 해. 저희 형님이 참 대단하신 게 시어머니 성격을 다 받아주세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대요.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저에게 하듯이 형님에게도 맘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그런 시어머니를 애초에 딱 차단을 시켰나 봐요. 자기 와이프 못 살게 굴면 엄마고 뭐고 연 끝낸다고 단호하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시어머니가 형님 어려운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형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잘해주시나 봐요. 그래 보여?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동서. 동서가 뭘 모르니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약자니까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야. 동서도 알잖아. 우리 친정 어려운 거. 우리 남편이 매달 용돈 드리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 공무원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까 나 죽었네 하고 납작 엎드려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내가 만만하니까 데리고 다니시는 거고. 형님네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아주버님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전부 시댁에서 흘러온 돈 같았어요. 형님은 그때부터 웬만하면 시어머니에게 맞춰줬대요. 그러고 나니 시집살이가 좀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밉상 행동이 사라진 건 아니었대요. 그걸 형님이 그냥 웃어 넘기니 집안에 분란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그게 부러웠나 봐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요. 하루는 형님네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다는데 남편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우리도 내년에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자. 형네는 제주도 가니까 우리는 동남아 어때? 나 애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여행이 웬 말이야?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넌 어쩜 그렇게 효심이 없냐? 당신 부모님 효도에 왜 나를 끼워 넣어?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내가 언제 효도하지 말라고 말린 적 있어? 며느리가 됐으면 전화도 좀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해야지. 너 솔직히 막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한 달에 몇 번이나 전화하냐?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있어? 아마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없을걸?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에휴, 말을 말자. 여행이 가고 싶은 거면 거기로 가. 어디? 땡땡 계곡. 거기 계곡 좋아. 물도 깨끗하고. 처가댁 옆에 있는 그 계곡. 야, 됐어. 그냥 휴가 때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질색팔색을 해? 누가 보면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시켜서 그러는 줄 알겠어. 그렇게 조금씩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쓸개 제거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나 내일 퇴원하니까 정은이니가 우리 집에 며칠 와 있어라. 제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내 병수발 들겠어? 근데 제가 아기도 봐야 하는데. 우리 집에 데려와. 너희 시아버지가 봐주면 되잖아.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러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죽 준비부터 반찬 준비까지 제가 손수 다 했어요. 시댁 집안 살림도 모두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 와중에 돌진한 아기까지 봐야 해서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시아버지는 그저 조각상에 불과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로지 TV만 보셨거든요. 제가 아기 좀 봐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시는데 계속 TV만 보셨습니다. 그놈의 골프 채널이 뭔지 골프채를 가져와 TV를 부셔버리고 싶었네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 회복이 많이 되셔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문자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니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보낸 문자였습니다. 에리어비 신청한 거 보험 처리돼서 몇십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지난번 명절에 용돈 못 드린 거 겸해서 이번에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엄마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사서 드세요. 그럼 몸조리 잘하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도대체 이 문자를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지 의도가 너무 뻔했지만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진짜 잘하시네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잘 챙기시니까 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아주버님 최고시다 진짜. 허허.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병수발까지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그것도 2살 된 아기 들쳐업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애썼다 말 한마디 없으셨는데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고 저런 문자를 보여주는데 열불이 뻗쳤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신데 수술했다고 안쓰럽게 느껴져서 잘해드렸는데 그런 동정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일을 알려주니 남편은 뭐 그런 걸로 그러냐고 자기 엄마 비난하지 말라고 발끈하더라고요. 가재는 개편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미워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을 왔나 속이 상했죠. 그래도 저 닮은 아기는 너무 예뻐서 아기 보는 낙에 살았어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저는 둘째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명절 전이라 시댁에 뭐 사갈지 고민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 사갈까? 고기? 과일? 내가 말 안 했나? 엄마가 너 임신해서 힘드니까 이번 명절에 집에서 쉬라고 했어. 선물은 내가 챙길 테니까 너는 집에서 그냥 쉬어. 정말? 그래도 돼? 오지 말라는 게 넌 그렇게도 좋냐? 하여간. 그럼 첫째는 자기가 데리고 가라. 응? 뭐? 야,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안 돼. 나 그날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뭐 다른 여자라도 만나? 야, 넌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에 집에 있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임신해서 힘드니까 이번 명절엔 오지 말라고 했었기에 집에서 저 혼자 완전 살판났죠. 그래봐야 애 보느라 발목 잡힌 신세였지만요. 갑자기 집에 있으려니 첫째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2시간 정도 놀고 나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대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키즈카페가 시댁 근처였던지라 시댁에 급히 들렸습니다. 제가 벨을 3번이나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근처에 왔다가 연지가 화장실이 급하대서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는 화장실에 밀어넣고 저는 거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을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식구들과 한 만삭의 임산부가 찻상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시댁 식구들 분위기가 아주 싸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가 입을 열더군요. 저 재석이랑 어릴 적 동네 친구예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배를 쓰다듬던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화장실 좀. 조심. 남편은 마치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일으켜 팔짱까지 끼고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누가 보면 그 여자가 당신 와이프인 줄 알겠어. 제가 날선듯 얘기하는데도 남편은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난 답답해서 안 되겠다. 현지 애미야. 저 세댁 우리 재석이 둘째 마누라다. 아버지. 뭐 어때? 언젠가는 알게 될걸. 매도 미리 맞는 게 낫지. 안 그러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서 끌어내렸고 그 여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비명소리에 시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떼냈습니다.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어? 쟤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할 만한 집 딸 아니야. 얘네 아빠가 벤처기업 사장에 엄마는 대학 교수야. 알아? 어디 총것이 귀한 몸에 손을 대? 아가, 내 아들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 연지랑 집에 가 있으면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라고 하마. 그때 마침 연지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연지에게 들키기 싫어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우리가 살던 집도 그 여자 명의로 바꿔놓았던 거였죠. 그 여자 몸에는 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집도 나름 잘 사는 그 여자는 제 남편과 술 먹고 실수하는 바람에 아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녀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 집안이 잘 산다고 좋다고 받아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애 낳고 일하느라 돈 한 푼 못 벌어서 돈도 없는 게 변호사 쓴다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뭐라 하든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이 그 여자 앞으로 명의 변경한 집에 대해서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일부 재산도 가져왔어요. 남편은 판결이 나는 날 제게 비아냥대더군요. 소송까지 해서 받아낸 내 돈 갖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래봤자 네가 애 엄마지.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래? 너 설마 우리 부모님 농사꾼이라고 무시해서 나랑 이혼하는 거야? 우리 집에 돈 없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적어도 네가 만난 그 여자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전 시어머니는 손녀딸은 저도 싫다며 저더러 데리고 가라고 하셨고 남편도 자기 엄마 말에 동의한다더라고요. 어차피 그 여자 뱃속에 아들이 있으니 제 딸은 필요 없다고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은아, 너 이혼한 김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아빠 마음은 감사했지만 저는 아빠 말씀대로 아빠에게 돈을 받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사업에 보태신다고 땅까지 팔겠다고 내놓으셨어요. 저는 한사코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죠. 이혼한 딸 속상할까봐 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일에 몰두하는 게 좋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제 사업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보였어요. 오빠들이 이미 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덕이었죠. 제 생각보다 수익은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부동산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린다며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빠가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에게 행선지를 다시 알려주셨어요.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일대에 있는 부모님의 땅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내놓으신 땅 일부를 누군가 사겠다고 한 거였죠.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어요. 저분이 제가 말씀드린 땅 주인이세요. 여기 땅 대부분이 저 사장님 겁니다. 대지주 중에서도 엄청난 대지주세요. 오늘 보신 땅이 350평인데 저분이 가진 땅의 손톱만큼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죠. 사모님도 사장님만큼 땅 부자시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쉴 새 없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셨거든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게다가 니네 부모까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180도 돌리며 두리번거리셨어요. 그리고는 부동산 사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이 지역 땅의 대지주님. 그제야 시어머니는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입을 벌리고는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땅 산다고 1,000만 원 깎아달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까? 네, 사장님. 아무래도 이 알짜 땅을 1,000만 원 깎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부동산 사장님은 아빠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럼 여기 땅 주인이 우리 사돈댁이란 말이에요? 어머,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알짜 땅을 수만 평 갖고 계시면서 어쩜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무래도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무슨 실수요? 우리 같은 시골 촌것들은 돈 없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긴 실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딸을 이혼하게 만든 실수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땅에서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 땅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위가 상하니까 당장 나가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팔을 잡고 땅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이거 나요. 이 땅이 넓어서 나가려면 한참 걸리겠구만.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사돈, 우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날에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저 사람들은 정말 돈밖에 안 보이나? 어쩜 저렇게 뻔뻔해? 저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해드린 것 같네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볼 테니 살펴 들어가세요. 부동산 사장은 아빠 땅을 전담으로 맡아서 팔고 있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얼른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한참을 아쉽다는 듯 땅을 바라보다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더군요. 언제 한번 보자며 시간 되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네요.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면서요. 출산은 잘했냐고 애들 사진 좀 보내달라더라고요. 애들 얘기를 특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애들 보고 싶다는 남편 말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2년 만에 전화해서 왜 갑자기 애들 얘기를 그렇게 물어봐? 당신 혹시 그 여자랑 헤어졌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티가 나? 왜? 그 여자 집이 망하기라도 했어? 아니면 그 애가 당신 애가 아니야? 당신 점집 차려야겠다. 아이, 어떻게 말하는 족족 다 맞추지? 남편은 제가 말상대 좀 해주자 기분이 좋았는지 입에서 쉴 새 없이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여자의 집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상태였고 부잣집 딸인 척하며 남편 집에 빌붙었다더군요. 남편 어머니가 하도 있는 척을 하고 다니시니 빌붙으려고 했나 봐요. 그것도 다른 남자아이를 가진 상태로요. 그게 나중에 다 들통난 모양이었어요. 자기는 사업 잘 되는 것 같더라. 자기네 회사 제품 완전 인기 많던데. 에이, 그런데 나 솔직히 좀 억울해. 자기네 부모님 그렇게 알부자시라면서 왜 그동안 돈 많다고 자랑 한 번을 안 했어. 자기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한눈 팔 일도 없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러시더라. 있어도 없는 척해야 잘 산다고. 세상엔 남의 재산에 눈독 들이는 기생충들이 있다나 뭐라나. 근데 부모님 말이 딱 맞았네.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나 그 여자한테 한 행동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으면 집이 망하던 말던 애가 당신 애건 아니건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당신 투정 들어주는 건 여기까지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남편은 제게 다시 잘해보자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쿨하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꾼다고 했습니다. 저 지금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 성화에 일 그만두신 지 좀 됐습니다. 저 이혼하면서 많이 속상하셨는지 재산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겠다는 거 제가 말렸어요. 지금 부모님은 적적하시다며 집 앞에 조그맣게 텃밭 가꾸며 지내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은 저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